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 중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은행 동계 체험형 인턴 채용과 자소서 1, 2번 문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계 체험형 인턴 잘 작성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누가 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소서 1, 2번 문항의 핵심이 뭔지 스피드하게 볼 건데 스피드가 조금 늦어질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핵심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험형 인턴 보시면 금융 일반하고 지금 디지털 있죠. 대부분 금융 일반으로 지원하실 거고 2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디지털은 50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험형이기 때문에 이게 전환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은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누구나 도전해보세요.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안 들이고 경험도 하고 직무 관련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잘하면 우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 안 좋은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미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제출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턴이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경험은 할 수 있지만 필기 시험을 안 본다. 필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일단 서류 자소서 써보고 실기 시험을 면접을 보면 그래도 나의 어느 정도 객관적인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기 공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근무 조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자, 총 지금 인턴 문항 같은 경우에는 5문항이죠.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금융권 취업 관련돼서는 자소서 문항 뭐래요? 그치, 우선순위를 하잖아. 우선순위. 문항이 우선순위. 그런데 이번에는 우선순위가 없다. 그 이유는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 지원 동기 평 포부 인턴 후 목표, 두 번째 본인 세 가지 해시태그. 와, 별걸 다 시켜 요즘에 해시태그. 그다음에 지원 채용 분야에 필요한 역량, 협업 사례, 디지털 역량. 그러니까 뭐 골고루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없는 거지. 이건 기존 은행 자소서 쓰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이걸 씀으로써 여러분들 시간 낭비가 아니고 다른 자소서를 쓰는데 분명히 밑거름이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써보셔야 되고 1번, 2번 문항에 대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 안 한 건 뭐다? 지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체험형이기 때문에 기업은행 쪽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공채면은 바로 이제 투입이잖아요. 투입. 근데 부담 없이 체험형이라는 거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기업을 준비한 친구들, 일반 기업을 준비한 친구들, 대기업을 준비한 친구들, 그리고 뭐 사실 관심 없던 친구들도 누구나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인턴.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들을 또 기업은행 쪽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금융권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사람도 유전자가 좋아. 뭐좀 유전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그렇죠? 정말 뭔가 베이스가 좋아. 금융 관련된 건 아무것도 몰라도 이 사람은 그냥 도화지 같아. 쑥쑥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자세가 돼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인턴 뽑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안 그래요? 그리고 뭐 금융권에 관련된 것도 하나를 알려주면 막 둘, 셋을 알려고 해. 그런 사람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견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정하게 그렇게 저는 인턴 같은 경우는 좀 더 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예요? 나 공기업 지원했어. 근데 한번 써볼 거야. 써보라는 거죠. 써보면서 내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야, 나는 은행은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쓰지 말라고요. 뭐래? 그쵸? 내가 만약 일반 기업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지금 11월 달에 어차피 인턴 기간이 12월 달부터인데 놀면 뭐합니까? 놀면 안 그래요? 경험을 좀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경험이 아니라 일반 기업을 준비한 친구들도 은행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나 영업 싫어. 나는 금융과 한 번도 안 해봤어라고 했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 이 기회에서 역량을 보여주고 나의 뭔가를 보여준다면 합격이 된다면 한 달 동안 금융기관에서 이 내 경험을 쌓으면서 내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금융권 그냥 맹목적으로 희망하는 친구들. 저는요 무조건 농협하고 IBK 갈 거예요. 이거 막 맹목적으로 희망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딱 갔어. 영업 현장이야. 고객이 오는데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현장에서 뭐 사람들이 뭐 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알던 거랑 완전 온도차가 틀리네. 야, 나 이거 아닌 것 같다도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오,
대박, 완전 멋있어. 야, 기업금융, 오, 나 꽂혔어. 야, 기업금융이 이런 일을 해? 이런 일? 야, 개인금융 금융상품 많이 알아야 되겠네. 와, 나 진짜 해보고 싶어. 동기부여 완전 극대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아무도 누가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체험형 인턴의 좋은 점들은 뭐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의 우선순위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필해서 이 기회를 잡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 진로에 판단해봤으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무조건 가라가 아니에요, 저는. 왜? 남이 얘기하는 거는 참고 사항이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밖에 모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뭘 해봐야 된다? 일단 써봐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기업은행 1번, 2번 핵심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번 아주 지겨워요, 지겨워. 지겹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문항이에요. 자, 지원 동기, 입사와 포부, 그 다음에 수료, 성장하고 싶은 목표, 이호 세 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문단 어떻게 나눠라 그런 것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초등학생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문단 구성 뭐 어떻게 나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쓸 수 있는데도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서 그 주객이 전도되고 자꾸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한 문단으로 쓸지 두 문단으로 쓸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한 문단으로 써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두 문단으로 나눠서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본질, 이 글의 본질, 나에 대해서 뭘 어필할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진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해주는 걸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러한 의도를 좀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채 때 써본 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원 동기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항상 저한테 이상하게 물어보죠. 쌤, 저 지원 동기 2주 동안 지금 엄청 머리 아프게 고민했는데 안 나와요. 야, 당연히 안 나오지. 야, 지원 동기가 무슨 2주 공부했다고 나오면 그거 뭐 다 쓰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금융권 지원 동기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 기업 지원 동기도 어렵고요. 공기업 지원 동기도 어려워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면서 약간 똥줄을 타봐야 되고 그 똥줄이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거다. 그래서 지원 동기, 입행 포부 이건 진짜 중요하다. 왜? 면접 때 여러분들 차별화시킬 수 있는 무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왔어요? 인턴 수료 후 성장하고 싶은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목표가 아니라 네가 적어도 공기업 취준생일 수도 있고 일반 기업 취준생일 수도 있고 금융업 취준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체험형이잖아, 얘들아. 그럼 체험형 인턴에서 네가 수료한 다음에 너가 어떤 부분을 좀 성장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그 목표가 뭐야?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의 의도는 인턴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이다. 일반 공채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또 완전히 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인턴 중에 왜 IBK 기업은행에서 체험형 인턴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전환형도 아닌데 그 이유를 좀 묻자. 쉽게. 그게 인턴 수련 후 성장하고 싶은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지원자가 공기업 준비든 일반 기업 준비든 금융권도 우린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뭘 해보고 싶은 거야? 뭘 배우고 싶은 거야? 내가 뭘 배우고 싶어서 지원 동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뭘 하고 싶어서 입학원 포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인턴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이거는 내가 좀 성장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좀 배우고 싶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작성 포인트는 계속 얘기하지만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금융권이든 어디든 IBK 기업은행 청년 인턴을 왜 지원하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IBK에서 체험형 인턴을 하고 싶은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비전이라든가 성장, 나의 가치 뭐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그 작성이 되면 훨씬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 친구가 이러한 목적으로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 친구가 공기업이고 여기도 금융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이 친구가. 야, 진짜 이 친구는 한번 우리 IBK에서 체험형 인턴 한번 꼭 시켜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으로 막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융권으로 강조해도 되지만 제가 지원동기 작성법은 뭐 많이 이제 몇 번 계속 했는데 뭐 이 문항에서는 한 세 가지로 그냥 해본 거예요. 첫 번째, 항상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지원 동기. 뭐 많잖아요. 우리가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이 이유가 IBK랑 매칭이 되면 이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없다고요. 뭐 나의 어떠한 개인적 이유로 내가 지원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턴 하려고 뭐 부모님의 영향, 뭐 부모님이 은행원이다, 부모님이 뭘 하셨는데 IBK와 뭔가 연관이 있다. 그런 걸로 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친구들이 요즘 청원경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청원경찰을 해보면서 IBK에서 이런 걸 해봤는데 실제 현업에서 내가 진짜 근무를 하고 싶은데 내가 현업에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때 청원경찰에서 해보지 못한 이러한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향후 IBK의 공채에 들어가서 뭘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뭐 한 친구들은 그럼 이렇게 또 개인적인 이유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지금 뭐 예시를 그때 블로그에 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보니까 나는 원래 뭐 금융권 준비생도 아니고 뭐 그냥 일반 기업을 준비하던 학생인데 어떠한 이유로 나의 개인적인 이유로 세상 돌아가는 경제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졌고 어떠한 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 보고 싶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개인금융 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이러한 좋은 체험형 인턴을 해서 내가 이러한 기회에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중소기업가 사장님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도 싶고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금융에서 어떠한 부분의 고객들이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도 작성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우리가 풀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으로의 금융산업 비전. 내가 뭐 그 금융권을 준비했다. 그럼 내가 지금 금융권을 뭐 많이 준비한 이유는 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특히 금융산업의 어떠한 비전 때문에 내가 꼭 이 일을 꼭 하고 싶은데 그 일의 중심이 IBK에서 꼭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뭐 이렇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IBK에서 뭔가를 꼭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턴 동안에 이걸 배우고 이걸 알고 싶어서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쭉 적어놓고 지금 이걸 적어놓은 지 제가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이거대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지 여러분한테 맞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적 지원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이에요. 이대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지원 동기 작성하는 방법은 직무나 기업 이슈로 활용한 지원 동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금융을 내가 어떠한 파트를 내가 꼭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IBK에 지원한 거다. 왜? IBK는 중소기업 기업 금융 강자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는 중소기업 고객을 1000명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게 IBK에서 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뭐 대표적인 선도 주자고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끌어갈 기업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무나 기업 이슈를 활용한 지원 동기는 제가 뭘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다 많은 사람 손 매식경 매식경을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매식경을 하는 이유가 지원 동기가 이렇게 갑자기 팍팍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 활용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매식경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때 가서 이런 것도 잘 얘기하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한 번에 1타 2피 이거 좀 제가 얘기한 그런 1타 2피 한 번에 두 가지를 얻는 방법 지원 동기이면서 요게 입행 후 포고가 되는 법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이거를 너무 지금 세부적으로 예시를 그때 글을 작성해 놓은 것 같은데 볼게요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입행 후 포부를 연결시키는 지원 동기 제가 읽다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나는 100개의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도모하고 관리하며 성장시키는 기업은행의 어떠한 누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의 목표잖아요. 그쵸? 내가 기업은행을 지금 지원한 지원 동기가 곧 나의 입행 후 포부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는 근본 인턴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소상공인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힘들어 하시는지를 파악하고 싶다. 왜? 이 상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걸 지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의 역량이 사실 뭐 부족하다. 금융권에 뭐 자격증도 없고 스펙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나는 현장의 소리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은행원이 돼서 그들을 돕기 위한 제안 사항을 항시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것들을 발판하면서 우리로 인해서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에 나는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지금 IBK에 지원한 거다.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음. 자, 그리고 그 이제 다음을 볼까요? 인턴 후 성장하고 싶은 목표. 벌써 시간이 16분이 넘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본인만의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뭐 어떤 것을 써라 그런 거는 전혀 여러분들은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를 쓸 때 제가 자소서 그 첨삭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 사례가 뭐냐면 키워드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 음. 백날 키워드에 집중해도요. 아무리 멋진 키워드가 있어도요. 그거를 포장하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키워드는 꽝이에요. 왜? 우리들의 키워드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턴 수련 후 성장하고 싶은 목표에 지금 초점을 두는 친구도 있는데 이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내가 왜 이 목표에 초점을 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내가 이 목표를 선정했는지 이유가 명확하다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를 잘 그 왜라는 거를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다? 면접 때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면접 때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스펙이 뭐 높고 낮고 그걸 떠나서 꼭 여러분들 금융과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턴을 수료하고 성장하고 싶은 목표는요. 개인적인 측면으로 될 수 있고 조직적인 측면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 개인적인 측면 중에 금융과 관련된 목표가 될 수 있고 비금융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금융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금융권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판단할 수도 있고 비금융적인 걸 판단할 수도 있고 인성적인 걸 판단할 수도 있고 조직적인 걸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평가원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별로 다르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 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 자, 기업은행 입장에서도요. 어차피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뭐 스펙, 금융 자격증 등 크게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돼요. 자격증이 없어도 스펙이 부족해도 더 조직적인 인재, 훌륭한 인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입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 중요한 건 또 뭐라고요? 왜 내가 기업은행 인턴을 하려고 했는지, 뭘 배우고 싶은지 명확하다. 이 두 가지 알맹이를 스스로 찾아봐라. 이 명확하다면 과거의 지원자의 경험과 자소서의 이야기를 보며 유추해서 판단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작성을 할 때 개인적인 성장 부분을 뭐 목표로 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무적 성장 뭐 이런 걸로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 가면 인성적이나 조직적으로나 산업 가치관 변화 이런 걸 목표로 잡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뭔지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얘기를 안 드릴게요. 시장 관계상 직무적인 거는 내가 적어도 그 인턴 하고 난 다음에 직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 직무의 롤을 좀 이해하고 싶다. 뭐 WM 이런 상품은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달성한 이러한 목표는 좀 이루고 싶다. 현장에 대한 감각, 고객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나는 맞추고 싶다. 되게 많아요, 쓸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은 본인 세 가지 해시태그에 대한 이유와 은행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금융권 취업이 아니라 어느 기업 면접이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이제 브랜딩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2월 말부터 빠르면 12월 말, 조금 늦으면 1월 초부터요. 브랜딩 과정을 제가 넣을 거예요. 그거는 취업과 별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 브랜딩이 취업 때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취업을 짜맞추기식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해시태그를 자소서가 아니면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부터 생각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해시태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보는 나의 해시태그도 있지만 남이 보는 나의 해시태그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면접 중대령 해시태그는 뭐예요? 무서움, 뭐 막 이러더라고. 누가 얼굴은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최대한 제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나만의 해시태그라는 거는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나의 이미지가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거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결국 이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일들을 해보지 않았으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내가 막 머리를 짜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금방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빨리. 자, 문항의 우도는 이거예요. 야, 지원자, 너에 대한 좀 브랜딩을 해봐. 차별화란 얘들아 이런 거야. 스펙 말고 좀 네 모습을 보여줘. 디지털 역량 백날 얘기하지 말고 디지털 역량 중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브랜딩을 하느냐도 제가 봤을 땐 디지털 역량 중에 하나예요. 그것들을 나중에 SNS로 분명히 은행권에서는 뭔가를 할 겁니다. 개인별로. 이거는 뭐 엄청난 차후의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앞으로 수업 과정에 무조건 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작성 포인트는 은행 자소서 트렌드의 변화, 대표적 문화.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자소서의 트렌드가 이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단순한 스펙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기업 포인트 이제 대놓고 나오잖아요.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스마트 자소서 중에 스마트에서 T 포인트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 T 포인트 무조건 써라. 면접 때 무조건 얘기해라. 나와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온다니까요. 이 T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매식경에서 갖고 와야 될 포인트는 뭐다? 이 T 포인트다. 정보만 알아서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사람에 대한 브랜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되냐? 그냥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타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반드시 타인한테. 왜? 면접 때 물어볼 거니까.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와는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이런 걸 왜 물어보느냐? 은행 현장에서도 여러분 고객 중요하다며 영업 잘해야 된다며 그러면 그 대상이 고객이거든. 그 고객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는 달라 이게. 그래서 내가 아는 나보다 고객이 보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과정에 브랜딩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수업에 이런 것들 들어가 줘야 돼요.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런 것들 나눠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하고 그냥 달달달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변화된 그 채용 시장과 변화된 우리가 구조를 이제 익히려면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취업만을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 취업 시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봐오면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해시태그 선정 시 억지로 금융, 기업은행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키워드를 넣어도 돼요. 저요 진짜 기업은행 진심이에요. 저 진짜 기업금융 미치겠어요. 잠만 자면 잠자고 일어나면 쌤 기업은행 미치겠어 생각나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진짜 그 정도 되면 쓰고요. 억지 연결을 하지 마세요. 왜? 면접 때 말이 안 나와요. 누가 보더라도 믿지 않잖아요. 하지만 금융이라는 키워드는 나올 수 있죠. 저는요 진짜 아, 돈이 너무 맨날 자고 일어나면 돈이 너무 생각나요. 돈밖에 저는 생각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금융이라는 키워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친절하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자, 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세 개 키워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본인만의 세 가지. 첫 번째 변화, 타인, 목표 요거를 갖고 왔다고 해보는 거예요. 뭐 변화는 IBK 기업은행의 변화와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면접 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금융권은 그리고 어디나 빠른 변화를 원하잖아. IBK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항상 먼저 앞서서 변화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과거로 사회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IBK와 연결시킬 수 있으면 한 줄 넣고 아니면 말고 이해되시죠? 굳이 연결 안 해도 된다. 네, 요렇게 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요렇게 연결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타인. 음, 타인이라는 거 여러분 금융권에서 특히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고객이라고 하는 것보다 타인이라는 단어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것도 요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 거를. 나는 항상 과거부터 남들을 배려했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 나의 경험이 이렇게 돼. 그래서 나는 타인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 그 타인이 내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전개와 특히 금융권에서 고객에 관련된 그런 마인드, 그걸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목표 이게 뭐 세일즈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제가 연결은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와야 되고 결국 연결은 이 자소서에는 쓰지 않더라도 면접 때는 연결을 시켜야 돼요. 면접 때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좀 목표 지향적인 스타일이야.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잖아. 근데 서로 죽는 경쟁이 아니라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를 난 좀 만들고 싶고 그러고 싶어. 그 기반 그리고 동반 목표를 설정해서 난 좀 같이 가고 싶어. 나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난 목표 지향적 인재야. 하지만 나는 깨끗해. 공정해. 그리고 페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짧게 작성해 봤는데 중요한 건 이번 문항에서 본인만의 해시태그 세 가지를 뭘로 선정했는지가 아니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은행에 기여할 거다. 기여 포인트가 뭐다? T포인트. T포인트.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면서 자소서를 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소서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분들은요 아래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별 TO 이제 한정으로 제가 해놔서요. 뭐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을 뺏겼다라는 것보다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만약에 합격이 된다면 진짜 좋은 경험의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꼭 반드시 쓰셔서 다음 주 안에는 자소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3번부터 5번 문항 퍼펙트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만납시다.